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배나통일 프로그램에 관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배나통일의 출연자들은 전문 지식인,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미래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제작진이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고 제작진이 주제, 구성, 대사를 모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자들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방송하며 배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나TV는 출연자 한 명 한 명을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시청자분들의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한 회 한 회 출연자들 스스로 배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나통일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들, 필요성을 느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을 대변합니다. 탈북 청년으로서 북한 체제를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과 소통하려 합니다. 남북한의 가치관, 문화적 충돌을 중재하며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 배나통일입니다. 전번에 어떤 분은 가족주의 한다고 뭐 해가지고 머리 뭐 맞췄더니 가족주의 할 게 뭐가 있냐 했는데 여기 동생이 요리사로 나오잖아. 재밌는 낙하산 엄마가 옛날에 그거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하세요. 우리 엄마. 낙하산이 이거 우리 엄마 용접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PD님만이야말로 진짜 가족주의자가요. 진짜 가족주의다. 진짜 가족병이야. 야금야금 여기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배나TV 먹으려고. 근데 성혜 씨가 인기 제일 많아가지고 그죠? 다 뭐만 다 성혜. 그게 왜냐면 윤희철 바보 뭐 지성 뭐 근데 빨갱이 성혜가 짱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반합인데 정반합으로. 아니 그리고 그게 아니라 문제는 저는 발언을 그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안 썼다는 거야. 남자들이 썼다는 뭐 어쨌든 거야. 거의. 그럼 그러니까. 억울하면 성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이 좋아. 그죠, 다 그렇죠. 윤희철 뭐 무식하다 뭐 어린 놈이야 저쪽. 저 그 처음에 신지성은 뭘 모른다 뭐. A 프로 B 프로 나 F 맞아. F 학점. 내 학점도 어떻게 알고 있지? 너무 근데 재밌었어요. 학점 안 좋은데 여기서는 학점이 그거 9분만 어떻게 유일하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는 갑자기 윤희철 F 학점 뭐. 엄마가 좀 보거든요. 이거 배나TV. 그래? 제 나온 것만. 그래 그럼 엄마 얘기해야지. 엄마도 댓글 좀 달라고. 우리 아들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괜찮다고. 그게 시청자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정도 윤희철이지 막 이러고. 엄마가 비등비등하면 달겠죠. 어. 제 여기 워낙 지분이 높으니까 엄마가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 많았어. 엄마도 보고도 기분 나쁘겠다. 저 댓글 단 거 그럼. 봤어요. 희철님 없으면 저희 토크가 진행이 안 된다고. 에휴, 감사해요. 아니 재밌었다, 그죠? 하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통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야 뭐 잘 지냈죠. 댓글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세 명이 안 친해 보인다고. 저희 아주 친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좀 어색했어요. 네, 그래요. 더 친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자리 안 했으면 친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친하죠. 우리 네, 사실 친하죠. 와서 이제 촬영하기까지 한 30분 정도 얘기하나요? 그치. 형 되게 재밌다. 전 솔직히 그렇죠. 방송보다 이게 더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나날이 또 친분을 쌓아가고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진짜 댓글이 저희가 500개 넘게 달렸죠.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런가요? 해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뭐 예외는 있지만. 예외 있죠. 네. 뭐 그렇고 뭐 에이플 받으셨죠? 예, 한 분이 이게 에이플 네. 주시기. 네, 그 아이디가 이제 히베박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네. 성적표에 이렇게 깜짝 놀라서 너무 센스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A뿔, B뿔. 저 또 이제 제가 또 대학 성적 어떻게 알고 F라고 또. 저는 한 학기 동안 죽기 살기로 해도 뭐 에이플 받을까 말까 한데. 제가 F 주셔가지고 히베박 씨가 너무 행복했어요. F는 재수강 되잖아요, 그죠? D 맞으면 재수강도 안 되는데.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네, 세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신 네, 거예요. 이번부터 좀 네. 근데 요즘 건 F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아요? 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깨끗력이다. 가벼운. 그 외에도 뭐 강버들님, 제이정님, 뭐 민국대한님 그리고 또 JM리님께서 엄청나게 격려의 댓글 달아주시면서 맹활약을 해주시면서 댓글판인 게 아니라 댓글창을 아예 그냥 정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다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댓글창이 정말 청정구역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정도예요? 조금 그러니까 오케이. 전에 비해서 그 그렇다는 저는 그렇죠. 역으로 그냥 쭉 도배됐어요. 네. 전전. 네네. 그리고 이제 뭔가 서로의 의견이 뭐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 해도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런 댓글을 주고받는 문화가 서서히 이렇게 후고 그렇죠. 있는 네, 키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는 댓글 보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았어요. 나는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그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일과 굴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베넷 지금 통일자치 프로그램 안에서도 지금 선풀들이 많이 생기는 거 보면서 네, 좀 더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멋있어진다는 뭔가 생각이 이렇게 되게 더 선풀인 것도 좋긴 한데 그보다 더 뿌듯했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원했던 그런 토론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생각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뭔가 토론 그런 걸 형성해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좋네요. 아주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뭐,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혼자서 김치국물 원샷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행복해요 진짜. 네.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Happy for you. Thank you. 제일 많은 게 이쁘다는 얘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점점 네. 가면서 이쁘다는 얘기가 더 많아지니까 이게 갑자기. 네. 그래서 자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그래요. 주제 넘어가시죠. 가깝지가 않네요. 네, 저희가 지난 회차 때 주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원에 대해서 네네. 다뤄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뭐 대한민국 국민 양성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원 원래 제대로 된 명칭은 이제 그거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받았던 교육 그리고 또 이 하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해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뭐 토론하기엔 좀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한원 뭐 반대한다 뭐 한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좀 릴렉싱 발음 좋아. 그런 분위기다. 어이구 기침 하시네. 들으셨어? 헛기침 하시네. 행복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뭐 거기서 받았던 인상 깊은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이건 좋았다 이런 근데 것도 제가 혹시 좀 있을까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뭐 정확한 경험담 이런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게- 객관적으로 뭐 어떤 교육을 받는다 이 정도만 나오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경험이 있었나 좀 뭐 특별한 경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전에 이어가지고 어제도 한원 퇴소한 분들하고 통화하고 최근 1년 안에 나왔던 친구들하고 한 대여섯 명 왜냐면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 자료도 보고 했는데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한원 교재 자체가 석박사들이 그래도 전문가들이 만든 교재거든. 그래도 한 챕터 만든 것 자체가. 근데 이게가 뭐냐면 이게 배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데요. 이게 현장 경험과 같이 안 받침되는 교육이면은 그게 막 피부로 와닿겠는데 이게 오자마자 막 헌법을 가리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뭐 정착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여기도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여기 자료 보면은 이게 뭐 기본적인 걸 가리키긴 한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뭐 약 12주 동안 이제
문화나 뭐 그런 거 언어, 문화체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처럼 배워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달라지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직 잠깐 궁금한 게 만약에 50세 이렇게 탈북을 했어요. 15세 탈북했어요. 그럼 같이 공부해요? 같이 안 공부해요. 분리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에 경우는 따라서? 네, 당시 16살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그런 위탁 학교가 있어요. 한겨레 학교라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은 거기를 보내죠. 거기를 가서 이제 예비 가정이라는 예비반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거기서 기초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 이제처럼 하나원 본관에서 혹은 또 뭐 제2의 그런 하나원이 또 생겼잖아요. 그런 데서 뭐 직업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언어부터 문화 뭐 이런 거 등등등을 배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학교 가서 배웠고. 그러면 문화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떤 문화를 딱 배웠을 때 제일 우리랑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문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원 때. 저는 하나원 때 들어와서 한 일주일이 있었나? 그리고 바로 예비 그 한겨레 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냥 거기 선생님들 잘생겼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겨레 교육 제대로 해야 돼. 필요하죠 이게. 제대로 안 하나 보네. 이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오늘 민원 잠깐 이건 오늘 청와대 민원을 넣어야겠어. 아니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 잘생겨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게 저는 이제 북부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렇게 키도 작고 이렇게 옆으로 자꾸 퍼지시고 그러는데 그 하나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키도 크시고 외모로 뽑아줍니다. 정장 입고 다니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맨날 이렇게 노동자 그런 작업복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만 보다가 정장 빼입고 모래 이렇게 막 기름 바르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멋있죠. 외모로 김도 안 뽑아가지고. 하고 기름 바르게. 이게 근데 이게 좀 청소년 교육하고 성인 교육이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쁜 사람 없었어요? 예뻤다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엔 여자 선생님들 별로 안 예뻐요. 미안한데 여자들이야. 이 문제는 이 남자 한원하고 여자 한원이 나눠져 있고 아. 남자 한원에는 예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인데 결혼하셨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되게 그런 환경이었어요. 되게. 저 여자들 있는 데는 보통 이제 남자하고 여자 분리시켜 놓는데 성인 남녀는 분리시켜 놔요. 근데 보면은 남자 선생님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제 강의를 딱 들어오시면은 막 너무 잘생겨가지고 다 막 야 막 이러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거의 뭐 여기서 뭐 밖에 나와서 뭐 김수현이나 아니면 지금 요즘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민호나 막 이런 사람들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집중이 되겠냐고요. 잘생긴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일단은 잘생긴 사람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생 같은 사람 이런 거. 제 민원 넣을 거예요 오늘 청와대. 아니 근데 또 시국이 안 좋은데 이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모 그러면 지상시로 간다. 아 이게 잘생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외모에 그만 집중하시고 배우셔야 된다고. 배워야 나가서 저 같은 사람 만난다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남은 거 하나도 없잖아.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학교 삶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많이 해서 저는 엄마랑 같이 오기도 했는데 학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또 먼저 언니들은 이게 떼뽀시를 한다 그러거든요. 뭐 영어예요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투리요. 쉽게 말하면은 그 시골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천티를 벗었다, 천지를 벗는다. 벗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 저희는 예비반이니까 탈북하자마자 그 아주 그냥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선한 애들인가요?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친구들이 이제 한겨레 학교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뭐 하나원 퇴소해서 그 학교를 정규 과정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 뭐 머리 이렇게 매직도 하고 뭐 파마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이쁘게 하고 뭐 잘생기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저 예비반 애들은 또 거기 가서도 역시나 남자들 외모나 탐내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 남자 얘기는 이제 오늘은 그만하자. 네. 달갑지가 않네요. 네 남자 얘기. 교육받았던 게 저 같은 경우 네. 하나원 교육을 다시 돌아가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하나원 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좀 그런 것들 뭐 정착금이야 뭐 다른 민주주의 뭐 역사 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컴퓨터 했던 기억밖에 잘 안 나고 그리고 현장 학습이라고 현장을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 직업에 관련된 그때는 이게 남자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직종에 대한 이렇게 현장 견학 형식으로 가요.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다는 보여주지 않지만 한 다수 6개, 뭐 많게는 한 10개 정도의 직종을 보여줘. 그러면 아 이렇게 직종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냥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왜 성인들은 그 폴리텍 대학교라고 하나요? 네, 꼭 가죠. 거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폴리텍 네, 직업 전문 학교를 보내서 나와서 폴리텍 갔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럼 뭘 배우신 거예요? 자동차 배웠어요. 아, 자동차요? 그래가 잠깐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그럼 정비 아 그러면 그쪽으로 취업을 하라고 직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직업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업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직종에 대해서 체험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뭐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시 지성이 형님 역시 똑똑해. 우리나라 제조 산업인 거 어떻게 알고 딱 그 자동차를. 아니 그게 아빠가 야. 북한에서 저거 뭐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셨고 음. 뭐 그리고 그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와서도 자동차가 그냥 또 많고 하니까 자동차 관심 있어가지고 실제로 자동차 쪽으로. 그럼 정비하는 걸만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정비 기술을 그러니까 정비하고 판금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우사를 말하면 내과 외과 다 배워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취업을 했다가 취업하셨었어요? 했고 그래도 창업까지 했다가 그리고 늦게 30 넘어서 학교 대학도 간 거고 와. 간 거고. 그러면은 그 저는 성인이 이야, 아니어서 잘 몰랐네. 모르는데 그 성인 직업 교육 시키는 거 한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그거는 아니 저희가 하나원에 있는 게 총 12주잖아요. 3개월 동안 있는 건데 그 어간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루 그 탐방 시간이라고 가는 거니까 그게 뭐 쭉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틀 정도로 아마 교육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이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석 달인데 토일 빼고 건강검진 빼고 심상담 빼고 못 빼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한안교육은 그냥 이렇게 수박으로 말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라고 할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안교육이 알차지 않다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어요.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나가야 된다는 이 조급함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그 하나원 교육하신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수업이 좀 다 자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하시는데 왜냐면 핑계네. 집중 안 돼서가 아니라 집중을 안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자기 생각하고 수업하고 이게 학생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자기 생각은 어떠? 겪어보지 못해서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그 현장 형식으로 잘 몰라도 현장 형식으로 막 하고 자기가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들이 현장 견학 가면 물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을 것도 고민도 하는 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북한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부딪히고 그 깨달은 다음에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공부 시작하고 그다음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특성을 살려가지고 좀 땡겨가지고 한다던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옹아들에서도 잠깐 정체성하고 가치관 교육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 욕 먹었는데 솔직히 필요해 그게 왜냐면 그런 거 이게 지금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회주의 북한에서 받는 교육하고 정체성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체성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본주의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근데 이게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행군식이 94년 이전에는 그래도 인성이라던가 도덕이라던가 그리고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쳤었는데 고난행군 들어서면서 이게 다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직한 사람, 법을 지킨 사람, 정부에 충성한 사람들 다 굶어 죽었어요. 북한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고난행군 시기에 여우하고 늑대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인성이 고난행군 거치면서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뭐 감상고 모른다 그리고 적응 못한다 계속 저도 불평 많다라고 막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게 그때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신뢰에 대한 그 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게 이게 몸에 무의식적으로 삶으로 체득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심이 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또 장황하게 나왔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안 좋게 뭐 해가지고 탈북자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잘못된 중국도 탈북 과정을 겪으면서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네, 그런 부분 보면서 이게 한어원 교육에서도 좀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보다는 약간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박 겉핥기로 그냥 뭐 직업 뭐 겉핥기 하고 또 문화 겉핥기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속달 훅 지나 버리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대한민국 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 있어요. 신뢰다. 그리고 손해 보더라도 정직이다. 그리고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사람이 남더라고. 그리고 신뢰와 정직이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도 강조해야 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법치국가잖아요. 도로에서 5분 넘게 주차하면 벌금 나오고 견인해 가고 확실한 거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솔직히 술 먹고 운전하는 분들도 뭐 아직 뭐 북한 대한민국에도 많지만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냥 봐주겠지. 예, 모른다고 하면 봐주겠지라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모른다고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자기들을 방패하려고 하는 그런 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번에 지성이 형이 그렇게 정체성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저 이런 건지 모르고 제가 되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뭐 밥 먹여주고 직업 교육 시켜주고 살 길 마련해놨더니 뭘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제가 말해. 저도 어느 정도 욕을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인지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내 약간 이런 느낌이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북자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워낙 핍박받고 살고 어렵게 살다가 자유주의 국가에 왔으니까 더 순수하게 하겠지. 더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겠지 이랬는데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더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러면 탈북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계층인데 왜냐면 다이렉트로 한국에 온 사람들,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온 분들 그리고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면서 온 분들 중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배운 내용하고 경험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가 자기의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직하면 손해 볼 수 있고 내가 법대로 행하면 내가 그게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몸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나는 착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면서 못 살아남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16살인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 공부에 대한 걸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었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걸 많이 배웠어요. 공부에 대한 거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었으니까 그때 근데 저는 이제 뭐 미성년자로서 학업에 대한 것만 주로 배웠고 그리고 뭐 친구들 어떻게 사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저 개인의 의견 아닙니다. 또 이게 막 전에 들었어요. 정말로 제 생각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뭐 그런 남미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오면 막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면 되게 범죄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이민 받지 말자, 난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이 엄청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 제일 끝에서. 그리고 사실 도덕성도 안 좋다고. 왜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사실 도덕성이 있기가 힘드니까 후진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온 탈북자들이 기본 소양도 없고 인성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웬만하면 피하자. 조선족들 피하자. 그런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나는 그게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범죄를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범죄를 보면서 감방에 지금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퍼센트배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인원까지는 되긴 좀 그렇지만은 탈북자가 많다는 거예요? 100명 넘게 무슨 있어요.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렇게 뭐 사기죄, 뭐 폭력, 뭐 다양한 이렇게 뭐 매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이렇게 범죄로 인해 가지고 감옥 들어가 있는 분들이
100명 넘어 있는 걸로 지금 통계 나와 있거든요. 100명 넘게 예, 있다. 그 3만 명 중 퍼센트를 따지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뭐 퍼센트보다 높은 퍼센트인 건데 그게가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국을 거치면서 그 잘못 그 삶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된 부분이 잘못 오도돼 가지고 결국엔 여기 와서도 오직 돈만 쫓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마담 그 노래방 마담 주인이 북한 분인데 그 마담이 군망난 탈북 여성들을 그 노래방 아가씨로 채용해가지고 한다고. 결국엔 이게 그게 그 마담의 그 노래방 주인 자체가 탈북자고 결국엔 그게 잘못된 길로 탈북자를 끌어들이는. 근데 이 사람 참 나쁘다. 같은 이런 탈북자들끼리 그렇죠. 아껴주고 해야 될 판에.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건 거야.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그것만이 생존의 길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쭉 요약을 해보면 그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원에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네네. 기초 법 질서에 대해서 네. 좀 더 인식을 강화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런 그러네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인성교육도 음. 인성교육 얼마큼 제일 많이 듣는 게 행사남 들으면 행사 저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그 진행 요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은 저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까라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후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얘기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네요. 필요해. 왜냐면 맞아요. 이게 어떻게 돈이 마련됐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행사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라는 것도 설명이 돼야 돼. 근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려고 해주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일단 힘들어. 나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러면 그 생략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당연한 거네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거든. 이런 부분도 하나원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해줄 좀 필요가 있다. 그렇네요. 기초적인 것도 그러니까 왜냐면 다 세상에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사실 하나원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 다 남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특강식으로다가 뭐 탈북 선배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주는 일회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벤트로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쭉 보면은 그래요. 북한에서든 지금 최근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배고파서 오는 것보다는 자유를 찾아서 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오다 보면은 한국에 가면 자유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살면서도 나 중국 가면 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거든요. 근데 탈북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오는 과정에 이제 뭐 몽골이든 태국이든 어디서 체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에만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라고 왔는데 이제 하나원에서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유롭게 살고 싶고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생계 수단이라는 건 이제처럼 뭔가 육체를 움직여서 하는 거지 머리를 써서 했던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업을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졸리고 힘들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머리가 이거 내란 것도 계속 써줘야 되는데 안 쓰다 갑자기 걸리니까 이게 힘들고 이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전 두 가지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끝난 줄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3만 명이 이제 육박한다고 하고 곧 이제 3만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넘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많다. 곧 3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교수를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미래. 네, 그리고 어떠한 또 이런 분야에서 특출하게 뛰어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원 교육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네,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정주한다고 해야 되나요? 상주한다고 해야 되나요? 상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원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학원에 강사로 가서 전문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라 거기다 선생님들이 아예 거기에서 수업을 해주시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것처럼 탈북민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 내가 정착하는 동안 예를 들면 8년이다 그러면 8년 동안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너네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꼭 배워야 나중에 해롭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같은 뭔가 탈북민이 가르쳐주니까 동질감과 뭔가 신뢰성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네. 그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탈북민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방황을 하다가 좋은 이렇게 회사를 취직했고 지금 열심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그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 어느 강사 얘기보다도 되게 마음속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맞아요. 나도 앞으로 겪을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집중되더라고. 막 쓰면서 했어요, 막 이렇게. 제가 그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원 교육 중에 지금 여기 많은 교육인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 특히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무한한 책임지는 것도 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그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 내가 진다는 거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확실하게 책임 따른다는 거. 그거는 그 책임 누구한테 물을 수 없다는 건데 제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일확천금? 일확천금. 근데 일확천금은 노리려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길래? 어떤 일확천금이 여러 번 모르겠습니다. 일확천금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확천금 다 원하죠. 근데 너 또한 이건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 때도 있죠. 뭐가 있어요? 왜요? 무명 연예인데 갑자기 뜨면 근데 강도식 그거는 왜 일확천금이 아닌 게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유명 연예인 되기 위해서 저도요. 7년, 맞아요. 10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솔직히 하나 그게 따져놓고 보면 그 10년이라는 대가에 난 거 맞아요. 보면 일확천금이란 게 일확이라는 건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풀을 그러니까 이런 거 건데. 뭐 잭팟 같은 거 그런 게 일확천금이라고 말하는 근데 거죠. 그 감옥에 가신 분은 뭐 구체적인 건 언급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떤 마약에 일확천금- 손댔어요. 마약에 손댄 거예요.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근데 마약을 밀매해서 그렇죠. 팔려고. 왜냐하면 이게 좀만 들여왔는데 이게가 실질적으로 신문 뉴스에 보면은 가끔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거는 네, 맞아요. 철저한 교육을 했어요. 이거는 중범죄 중에 상중범죄랑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인생은 종친다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반원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좀 더 이런 방지가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건 많이 좀 생략하고 아까 얘기한 이게 보면은 정착금 얼마 주는지 뭐 직업은 어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요 안 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법질서하고 신뢰. 맞아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아무리 내가 기술이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뭐가 부족해도 쟤는 뭘 시키면은 성실히 잘 쓰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 신뢰만 쌓이면은 어디든 그 사람은 적응할 수 있어요. 맞아, 그게 핵심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는 탈북자 얘기가 아닌데 제가 아시는 분인데 지금 뭐 어느 숭실대에서 이렇게 뭐 행정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잘 웃고 인사 잘해가지고 지금 자기 그 위치에 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게 진짜 단순한 맞아요. 건데 제일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거지만 인사하고 밝은 표정 짓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살면서 그게 상당한 플러스 요인 될 때가 많아요. 어떤 회장이 그랬다. 편의점 갔는데 항상 밖에 웃는 그 편의점 알바생이 있대. 근데 힘들어요. 그게 편의점 알바 8시간 동안 서 있는데 항상 같은 모습으로 써가지고 회장이 그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 했더니 아니 감사하지 않냐 뭐 이렇게 감사가 쭉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감동 먹어가지고 회장님이 그 북한 친구가 아니고 그 알바생을 자기 회사 채우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맞아요. 웃어야 되겠네요. 한국이 진짜 GDP가 지금 15위 정도 되나? 12위에서 15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으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로. 한국에선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용 시장에서도 잘하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우선 사람이 호감 가고 신뢰 있는 사람 뽑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실을 좀 탈북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성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우선 객관적으로 잘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겠어요? 신뢰 있고 이제 인성 좋은 사람, 예의 바르고 맞아요. 예의 바르고, 저도 네.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 딱 두 가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분류 나뉘는데 한 분류는 그래요. 너무 이게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잘 알아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해가지고 법을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경계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저희 부모님이 이쪽에 끼거든요. 근데 반면으로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북한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법 질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살기는 기본 소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법 질서만큼은 정확하게 딱 심어줘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무서워서 법을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을 근데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렇게 낫죠. 그 후자보다. 낫긴 하지만 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래서 아니, 범죄 근데 지어라 이건 아니에요. 법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 또 나 또한 지켜주는 거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법을 무서워해요. 혹시 나쁜 짓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보세요. 마리화나 키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애국하고 계신 분이에요. 애 세 키우고요. 아 농담이에요. 네, 지금 곧 50대신데요. 아. 대학교 다니고 계세요. 공부하고 계세요. 아이고. 아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는데 농담이 불을 켜고 갑자기 발끈하게 됐다. 농담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준법자인데. 아유 농담한 건데. 이게 네. 그런 그러니까 웃자고 한 건데 자꾸 제가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 교육을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받아들이게 할까라는 고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논문 주제가 탈북민의 적응과 되면 치유 이런 부분인데 하나원 교육이 솔직히 3개월이 작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 얘기가 천차만별인데 왜냐면 누굴 바깥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찌 보면은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는 작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석 달 동안 뭐 한다는 게 자체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좀 눌리는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이게 현장 학습하고 잘 밀접하게 연관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왜냐면 저는 감옥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탐방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왜냐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 거죠. 너무 공포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 안 공포스럽죠. 그런가요? 탈북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여기는 먹고 살기 힘들면 감옥 간다더라. 감옥이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거는 좀 아닌 거고. 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가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공포스럽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또 짧은 생각에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짧은 생각에 이빨은 짧은 생각에 그러니까 군대랑 약간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 그 이제 4주 동안 또 훈련 받거든요. 예비군이 아니라 그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훈련 받거든요. 그거랑 약간 하나원이 약간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수박 겉핥기로는 좀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생활은 이제 안 알려주고 그래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딱 가는데 이제 뭐 갑자기 내 바로 위에 사람이 막 나한테 막 이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 아닌데 위축되고 거기서 더 빗나간 애들이 있고 더 이제 더 무서워한 애들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4주 동안 겉핥기만 하거든요. 네. 훈련 같은 것도 겉으로만 살짝 배우고 또 이제 내부 생활은 안 알려줘요. 가서 이제 선임들한테 어떻게 해야 입번 받는지 뭐 이런 거 안 알려주고 그냥 겉핥기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알려주고 그때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만약 그게 대안을 한다면 조언을 좀 해주세요. 비슷한 거겠죠. 네.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던가 아니면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거 이렇게 해야 뭐 눈치 빠르게 해야 이제 말대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선 네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그럼 네 의견을 조금 말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겉핥기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좀 듣기로는 제가 아까 하고 싶은 했던 말이 네. 아까 성혜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왜 또 님이에요? 아까 전에 너무 저희가 화를 내길래 죄송해가지고 성혜님 어머니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아무튼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지성이 형 같은 분이 가서 이렇게 좀 있으면 어떨까 하나원에서 진짜 이야기를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어려서 집중을 못하지 않을까. 네. 이거 여담인데 좀 네. 바쁘나? 여담인데 전 지성 형의 얘기를 좀 저희 그래도 한 달 정도 알았잖아요. 한 달 넘었죠? 두 달 정도? 네. 처음엔 전 약간 사회주의에 입각한 좀 위험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속으로는 물론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왜냐면 같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전 항상 안보에 진짜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성이 형 저분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회주의에 너무 입각을 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절대로 이제 안보 교육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알아가면서 생각 드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정말 균형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차별해가지고 네.
좀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진짜 실생활에 맞게 법도 알려주고 인성교육도 좀 알려주고 하면 탈북자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의 오늘 주제 해답이 나왔어요. 아 근데 진심으로. 어. 근데 탈북자들 뭐 이제 10년 됐다고 해서 막 갖다 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꼭 이렇게 선별을 해서 네. 지성이 형 같은 방언 사람은- 터지셨어 이분 오늘. 아, 아니. 제가 평소에 좀 네.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저희가 앞서서 그 왜 탈북민들이 교육에 집중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탈북민 외에도 이제 또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이제 국적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법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간이 귀화랑 일반 귀화가 나뉘는데 일반 귀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5년 동안 거주를 두고 그거 봐야 돼요, 시험. 살아야 되고 또 뭐 국어 능력 시험도 맞아요. 봐야 되고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것들, 문화에 대한 시험들도 봐야 되더라고요. 면접도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간이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내 혈족 중에 뭐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특수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지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탈북민들은 3개월이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선배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이제 중간중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3개월 동안 뭘 이렇게 법 질서 하나만 배우기도 사실은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눌릴 수 있으면 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본 또 어떤 탈북민 분들은 야 네가 뭐 한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가 다시 들어가서 해볼래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럴 앞으로 수도 잘 있다는 짚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녹화 전에 이제 뭐 녹화 전인 게 아니라 저기 이 주제를 이제 생각하면 한 주 동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한남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뭐 한간에서는 뭐 하나는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런 소리도 나오긴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어봤더니 야 하나원이 없으면은 야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정도라도 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러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점은 뭘까 그랬더니 아쉬운 부분이 신 선배님도 말씀하셨어요.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현장에 좀 더 나가서 피부로 좀 이렇게 느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도 캐보고 농장에 가서 농장 체험도 해보고 이랬었는데 이런 거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체험들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동차 정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 물어봤는데 이틀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현장 견학 하루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이게 하루는 직업 교육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고 그리고 하루는 현장 교육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 이틀이라게 인 거. 이틀인 게 솔직히 따지면 보면은 시간을 따져 보면은 현장 견학을 쭉 한번 훑어보는 게 1시간 정도고 교육 자체가 2시간이면 토탈 합하면 3시간 정도인 거지. 예. 그렇게. 근데 요점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저는 뭐 지금도 교육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교육이 바르게 이렇게 제일 처음에 확실한 교육 정체성이 딱 서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또 다른 이렇게 다른 방향을 이렇게 잘못된 길을 나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부분이길래 차라리 그 비용이 그러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발생한 비용을 미리 이 교육을 좀 더 질적 교육으로 늘려가지고 뭐 그게 뭐 한 대안은 뭐 통합 교육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이렇게 뭐 그렇죠. 그거 뭐라지 생각 집에서 통원 교육이요? 통원 교육도 있고 만약 홈스테이 같은 거. 홈스테이 같은 경우 1박 2일 남한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사는지도 약간 하는 그런 교육 경험도 필요한 것 같고 집어면은 다양한 이렇게 대한민국의 다양한 이모저모의 모습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 대한 감옥 같은 데 한번 가보기도 하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 사람들 어느 중에 잘못을 범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데 가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이 왔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고 왜냐면 이게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교육인 거죠.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거를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바른 민주시민으로 커가게끔 성장하게끔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수 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래요?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런가요? 아, 아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말했잖아요. 처음에 탈북자가 왔을 때 워낙 핍박받고 있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조그만 것도 좀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내 자유의지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긴 돈이 전부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자유국가에서 돈 벌어서 내 먹게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전에 한국이 되게 못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갈 때 나 가서 아메리칸 팀 이룰 거야. 난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돈 크게 벌어서 이 가난한 한국 떠나서 정말 멋진 삶을 살 거야. 애가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힘들잖아요. 거기 가면 그치. 분명히 그 처음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고기잡이 다 이런 거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세탁소 이런 거였거든요. 화이트 칼라 뭐 파란색 뭐 넥타이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러니까 그런 걸 교육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의 저는 대한민국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민의 역사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꿈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우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천국이 아니다. 그렇죠. 그게 천국이죠. 저는 저는 직행이라서 사실 이 국적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해요. 근데 중국에서 나라 없이 정말 그 상갓집 개보다 못한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 온 분들은 종착금, 뭐 집, 뭐 생활보조비 이런 거보다도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감사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중국에서의 그런 힘들었던 삶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적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인가 1년 전에 저도 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이 무엇냐라고 딱 꼽으라면 내가 대학교 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자유롭게 여행을 간다는 거. 지금까지는 이게 이 두 개예요. 가분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그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외국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전 중국에 딱 3일 있었는데 3일 동안 밖에 딱 한 번 나갔어요. 옷을 사입으로 한 번 나갔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을 조이면서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신분증도 없고 걸리면 북송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유를 빨리 누리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고 근데 저도 있어봤으니까. 근데 맞는 얘기인데 저는 또 거기서 플러스해서 이게 그 어떤 분이 그런 그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운해가 어느 순간에 당연시 되면 그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는데 그게 10년차 좀 살고 20년차 산 탈북민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분리가 돼. 나도 어느 순간 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은 저 얼마 전 그 옹화들에서도 약간 불평하는 얘기 했더니 막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금방 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북한에 살던 계속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지금은 북한에 대한 기억이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진짜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지.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게 똑같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무조건 제 생각 아닙니다. 그 기저에 이렇게 조금 깔려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 분들도 이제 교육을 마치고 이제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데 어느 정도의 외국인으로 좀 보는 조금 그러니까 이중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두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탈북자야. 이렇게 이분법을 해서 좀 보니까 당연히 내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나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시위도 있는 가고 거. 수 있는 건데 저 새끼들 저거 배 따시게 했더니 이제 또 밥 먹이달라고 하네. 이런 느낌. 맞아요. 제 생각 아니에요. 맞아.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뭐 밥 달라 한다. 뭐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식 개선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나도 그런 거지.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더 개선되기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완벽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왜냐면 공부하는 이유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이렇게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네.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맞아요. 근데 진짜로 지성이 형이 제 지성이 100% 다 알지 못하지만
100%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근데 오늘 얘기 듣고 정말 하나원에 지성이 형이 좀 가가지고 한 거기 업무에 그 한국도 그 잘생긴 분들이 하는 거에 한 30% 정도만 하면 얼마 도움이 될까? 그죠? 잘생긴 분들. 잘생긴 부분들 인기는 확실히 없을 거예요. 아, 근데 정말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로 네. 잘 선별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어떤 아까 그 시 나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렇게 뭔가 산 교육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거가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그 나가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 그런 맞아요. 거를 그리고 또 이 문화나 그런 거 있잖아요. 시위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나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 책에서만 보고 필름으로 보다가 그냥 맞아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서 저도 꼭 나가보려고. 전 요즘에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자랑스러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렇게 100만 명이나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이렇게 평화 시위를 하는 걸 보고 네. 좀 되게 자부심 생기더라고요. 그 시위하면 이렇게 뭔가 날아가고 새 파이프 막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되게 굉장히 평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저는 뭔가 일기동대에서 이제 의경을 했어요. 어. 이게 시위 전문반이에요. 저희는 제일 선봉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교통정리 이런 거 안 했어요. 시위만 뭐 제주도 가고 목포 가고 다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시위만 갔는데 그때는 저는 되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항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맨날 싸우고 특히 좀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막 새 파이프도 많이 막아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 좀 안 좋게 봤어요. 자기들 이득 챙기려고 하고 말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안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법을 잘 지키고 꽃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요즘에는 정말로. 제가 그럼 나가셔야죠, 그죠? 저 나갈 거예요. 네. 네. 저도 안 나갔어요 아직. 저도 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민중 청원걸기 할 때 저희 누나 결혼식이라 가지고 못 갔는데 아, 저도 정말 가려고.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을 불문하고라도 꼭 체험해보면 저희 탈북민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태어나서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네.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항상 우리가 뭐 민주항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국사교과서 아니면 필름을 통해서 다큐를 통해서 막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가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보고 또 내가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네, 게 그렇죠. 정말 자랑스럽다 내 개인으로서 어떠한 업적보다도. 나중에 자식 태어나면은 엄마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댓글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 그 나보고 저기 북한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저는 지성이 형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실 때 네.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든 정치적 색깔을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지성 저 사람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성이 형이 갖고 있는 그 아까 자유주의에 대한 거 있잖아요. 권리도 따르고 뭐 공짜는 없다 이런 느낌의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오히려 안 할 것 같아.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이제 균형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얘기. 지성이 형의 그 내면 그런 것만 얘기하면 아 빨갱이 저 북한 가야 돼. 근데 말할 시간이 우리가 그 항상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조금은. 다 어필하기에는 이게 항상 나도 머리에 생각이 어떤 단어로 선택해서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게 아직은 많이 저 처음에 지성이 좀 위험한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한국 사회에. 아, 지금도 위험해요. 있잖아 이게 신호면 나 신지성 문제 가라 그렇게. 지성이 형은 정말 경제 호황기 있잖아요. 네. 호황기 태어났으면 정말 엄청 큰 일이 있을 사람. 엘리트 슈퍼 엘리트가 아 그런 걸 떠나서 경제가 호황일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소크라테스 됐을 거예요. 아마. 너 자신을 아는데 근데 지금은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소크라테스보단 데크라테스. 아무튼 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랜만에 어떻게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초 법 질서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소양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원 교육이 집중해줄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해법으로 나왔던 게 통원 교육.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이라도 기초 교육을 시키더라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학교 다니듯이 이렇게 뭔가 이것도 좋은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약간 이상적이긴 하죠. 아 근데 조금은 전 걱정되는 게 아직은 좀 위험하니까. 그 탈북자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게 교통카드 이런 거 버스 카드 복가충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가 에피소드 보면 맨날 뭐
뭐 바지 이렇게 갖다 엉덩이 갖다 대고 뭐 가방 갖다 대는데 안 돼서 뭐 그랬다 이런 거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는 근데 그건 한두 번 왜냐면 충전 한번 해보고 한번 경험해보면 그러니까 되는 거지. 제 솔직히 나는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까 다시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정신교육, 정체성. 아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진짜 하나원 여기 관계자가 이걸 본다면 저 지성이 형 진짜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애국자가 제 꿈이고 이거 진심으로 저는 애국자가 꿈인데 그래서 지성이 형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말 그런 법에 대해서 또 인격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다면 오늘 갑자기 이게 막 두 팬 띄워주니까 하셨어요?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2팬 하셨어요. 한 명 2팬 하셨어요. 네. 진짜. 팬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 정말 지성이 형님이 가가지고 네. 하는 게 사회적 그쵸.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 드네요. 진짜로. 아 그러네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슬슬 됐는데. 그리고 저 대한민국 사람 저도 오늘 사실 크게 깨달았거든요. 이게 그 북한 사람들이 배 따시니까 이제 밥 먹여달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오늘에서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리고 북한 사람들 표현을 잘 못해요. 그것도 하나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이제 그런 하나원 교육에서 정말 지성이 형을 추천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홍보대사야 뭐야 왜 이래? 우리 취지가 배우고 나누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네. 오늘은 되게 정말로 저도,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만장일치로 나왔고 일진 토론은 안 네. 했지만은 네, 잔잔한 얘기를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마음이 정말 참 편하네요.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마음이 정말 편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편하네요. 손잡고 한번 할까요? 진심 행복해요. 손에 손잡고 좀 친해지고 나서. 벽을 넘어서 이렇게. 정말 오늘 행복하네요. 네, 자 저희가 여기까지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완성도가 깊어지는 그런 배나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